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아나운서 이혜린입니다. 오늘도 나비처럼 날아온 나비효과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과연 오늘 시장의 핫 이슈는 무엇일지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바로 MSCI인데요. 지난 화요일 투자자들이 가장 기다렸던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이 최초의 국제 벤치마크 MSCI에 다시 새롭게 편입될 종목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2월, 5월, 그리고 8월, 11월 이렇게 1년 동안 4번의 조정을 거치는데요. 이번 2월 한국 증시에는 한직화알과 또 에코프로 머티가 새롭게 편입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이 2월 편입주들이 발표가 됐는데 벌써 5월의 희망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월 희망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5가지를 찾아와 봤는데요. 이 종목들 벌써 10%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왜냐 봤더니 발표 2개월 전부터 상승을 하고 이 발표 직후에는 하락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이 지금부터는 계속 이 시기가 점점 더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이야기는 5월은 너무 늦었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게 봤을 때 주식은 매수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를 봤더니 편입 3개월 전에 사서 편입 종목 발표 이전에 팔아라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런 흐름이 정말로 이어지고 있는지 2월 편입 종목 리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네, 먼저 한진칼의 주가를 조금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2주 전으로 조금 돌아가 볼게요. 2달 전으로 돌아가 보면 2달 전부터 급격한 상승세가 나오죠. 그리고 이 82,900원 선에서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직후에는 완전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워티도 볼게요. 역시 한 달 전으로 돌아갔을 때 24만 원 기대감으로 가장 크게 올랐고 여기 하락한 이 시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 대부분이 조금 부진한 흐름이었던 걸 감안을 해볼게요. 그리고 어쨌든 기대감으로 마지막까지 상승하긴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바로 한 달 전입니다.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지금 이 시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이 두 종목의 편입 당일 장중 변동폭을 볼게요. 그럼 굉장히 큰 변동폭을 보였죠. 그렇지만 바로 다음 날에는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편출 종목은 올해 들어서 하락세를 그렸고 JYP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편출 다음 날부터도 계속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도대체 MSCI 뭐가 중요하길래 이렇게 시장이 좌지우지 되는 걸까요? MSCI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지금 국내 지수에는 코스피, 코스닥이 있고 또 뉴욕 증시나 S&P 다양한 지수들이 있죠. 그렇다면 일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 MSCI 지수인데요. 미국계 펀드 9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MSCI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겠죠. 이렇게 글로벌 펀드의 지표가 되면 이 펀드는 어떻게 운용하는지의 방향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액티브와 패시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액티브는 그야말로 적극적인 운용,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지만 하이 리턴을 또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패시브는 말 그대로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이 패시브 펀드의 비중이 더 큰데요. 패시브 펀드는 이 편입된 종목들을 담아내기 때문에 외국인의 자금이 긍정적으로 유입되는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패낙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까요? 바로 패시브 수급이 난 괴물입니다. 지금 공매도가 다시 금지됐죠. 그러면서 이 패낙괴라는 단어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를 봤더니 공매도가 있었던 시기에는 주가가 조금 거품이 끼어서 크게 올랐던 종목을 진정시키는 흐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금지가 되다 보니까 어쨌든 패시브 펀드는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이 편입 종목을 사야 되죠. 이걸 이용한 투자자들이 막대한 자금을 막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급등한 이 종목
수급 괴물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MSCI 코리아 지수 이 신규 편입 이전에 최근에 무차별적인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좀 급하게 달려봤는데요. 살짝 쉬어가는 흐름으로 한국 금융시장의 위치를 살펴볼게요. 이번 2월에도 선진 시장의 편입이 불발되면서 여전히 신흥시장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번에도 편입이 실패를 했고 또 세 종목이 지난달에 비해서 하락을 줄어든 모습을 보였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내 증시가 3개월 동안에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였죠. 그 이유인데요. 여기 국가별 선진 시장에 들어가 있는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노란색이 중국이고요. 주황색이 인도, 그리고 여기 초록색이 우리 국내 지수인데요. 국내 지수는 아까 세 종목이 줄어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시가총액 비중도 0.0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인도는 지금 넥스트 차이나로 부각이 되면서 수급이 굉장히 몰리는 흐름이었죠. 그래서 비중이 18.2%로 상향이 됐고요. 또 그에 반해서 중국은 부동산 침체, 또 미중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이 66개가 제외가 됐다라는 편출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온 거죠.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저희가 결론을 내봐야 될 텐데 첫 번째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 여기 사진 보이시죠? 제가 2월 편입 종목이 발표된 그 직후 2월 13일에 과연 희망주들은 어땠을까를 조금 캡처를 해봤는데요. 알테오젠 12% 상승, 엔캠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는데 여기 그중에서도 조금 유망하다는 종목들의 최신 이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봤을 때 이렇게 큰 상승세를 이끌어갈 만한 특정 이슈가 딱히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할 점은 바로 이 시점, 기대로 상승하는 이 시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NH투자증권 배철구 연구원은 편출입이 확정되기 이전에 선제 파악과 매매 전략의 수립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은 이 편입 2달 전부터 희망주를 잡았을 때 가장 수익률을 크게 얻을 수 있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질문을 통해서 이 상승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어떤 종목에 저희가 집중을 해봐야 될지 질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 짚어봤습니다. 네. 우리 헬ena 아나운서가 정말 공부 많이 해오셔서 준비를 해오셨는데 저도 이거 보면서 좀 어려워요, 사실은. 네. 그죠? 많이 어렵습니다.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 전문가님을 제가 손꼽아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다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박철수 매니저님. 모르면 모른다고 할 겁니다. 네. 알려줘. 제가 가장 조금 궁금했던 점이 네. 저희가 3개 종목이 지난달에 이어서 또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뭔가요? 5개가 줄어들었죠. 네, 5개가 개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2개가 이제 편입이 되고 네네네. 그다음에 5개가 이제 줄어든 건데 결과적으로 총 주식수는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3개, 세 그래서 개가 빼기로 한 거 아, 같아요. 빼기로요. 네. 산수를 그죠? 잘 네,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3개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빠진 이유가 이 기준을 아셔야 되는데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거나 편취되기 위해서는 MSCI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가지를 보게 되는데 기업의 시가총액, 그다음에 유동 시가총액, 그다음에 유동 비율 요 3개가 기준을 넘어서야만 일단은 편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준이 미달되면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말은 지금 기준에 미달한 종목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기준을 넘어섰던 종목들이었는데 최근에 3개월 동안 우리나라 지수가 선진국 시장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모습들이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밀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도 당연히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탈락한 이탈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다시 또 만약에 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면요 편입 종목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주가의 흐름의 어떤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궁금했던 점이 네. 지금 5월 편입 종목이 벌써 지금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편입되면 허들에 가장 접근할 그런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또 가장 유력한. 제가 보기에는 지금 HBSP, 알테오젠, 엔캠 다 가능성이 있고요. 맞아요. 네. 사실 엔캠이나 HBSP는 이 이슈가 아니었어도 엄청나게 많이 상승한 상태였고 그만큼 올랐던 이유는
앵킨 같은 경우는 사실 IRA 수혜주로 가장 먼저 주목을 받았었어요. 현지 공장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HPSP 같은 경우는 이 수소 어닐링 장비라고 해서 지금 이제 AI 반도체가 이제 성공을 하면서 개화를 하면서 관련된 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회사 제품은 전 세계에서 이 회사가 거의 독점입니다. 지금 수소 어닐링 장비는 그래서 계속 수요가 늘고 있는 상태고 해외의 어떤 연구소나 아니면 기업들과도 계속 MOU를 맺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리노업도 좋게 봅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네. 옆에는 나와 있겠죠. 저기 밑에 나와 있네요. 있네요. 네. 리노업은 왜냐하면 또 이제 반도체 테스트 관련된 우리나라 대표 회사죠. 네. 왜냐하면 원래는 테스트할 때 핀을 사용하는데 리노 같은 경우는 고유 명사까지 있어요. 리노 핀이라고 해서 이 회사가 그만큼 선도적인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도 반도체 업황 회복되면 굉장히 좋게 봅니다. 특히 반도체를 좋게 보는데 그중에 HPSP와 리노공을 더 좋게 보는 거는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네. 근데 이 회사는 반도체 다 무너질 때 두 회사는 실적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때도 좋았으니 지금 이제 AI 개화하면서 반도체 전방 산업 수요 늘어나면 이 회사는 더 밸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회사를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이어가 볼게요. 지금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나만 못 샀어. 이런 투자자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좀 신규 매수를 해도 되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일단 신규 매수 해야죠. 네. 지금도 가능해요? 근데 지금 왜냐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5월달 편입될 종목들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지금. 네. 근데 5월달 편입되는 종목들이 언제 이제 결정이 되냐면 그 전달 4월 마지막 10거래일 동안 그 중에 무작위로 하나를 선택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유동 시가총액, 그다음에 유동 비율 요게 충족되는 기업들을 편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2달 넘게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2달 정도 네. 남았죠. 2달 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는 아직도 올라갈 길이 많죠. 지난번에 이제 2월달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들이 사실 2개월 동안 계속 올랐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최근에 급등을 해서 편입 종목들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네. 분할로 계속 담아가면서 평균 단가만 맞춰주면은 충분히 차익 실현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래도 시총이 올라가서 편입 조건에 맞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항상 이게 편입 종목이어도 편입 가능성이 있는 시가총액 기준에 맞는 종목이어도 지금 실적이 좀 괜찮고 그리고 업황도 괜찮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 요인이 좀 없는 종목들로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반도체 업황이 지금 네. 본격 회복 중이기 때문에 두 종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반도체 쪽이 좋아 보이니까 네.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이 리노공업하고 HPSP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걸 믿고 갔다가 엄한 게 나와버리면 이게 제일 고민이잖아요, 사실은. 네. 이거는 어떻게 잘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좀 네.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2달 뒤에 얘기를. 2달 뒤라고 해서 문제가 좀 있죠. 그죠? 하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 뭐냐면 어차피 주식시장에서 100%는 없거든요. 저도 뭐 100% 알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확률을 높여가는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를 계속 수집해서 이런 전략도 있구나라는 걸 이미 습득을 하고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안 오를 수 있고 편입이 안 될 수도 있으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분할 매수를 해서 단기 고점에 물리는 걸 일단 회피를 하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단기로 좀 물려서 편입이 안 되더라도 중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래서 아까도 두 종목의 실적이 그 업황 안 좋은 반도체 시장에서 살아남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이슈 전략이 안 통해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두 종목을 본 겁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편입 이야기를 네. 했으니까 편출 종목을 또 이야기해 볼게요. 국내 대형 엔터주들 새해부터 많이 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JYP도 이번에 편출이 됐는데 아니 박진영 씨도 사고 네. 다 사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음. 앞으로 향방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사실 그 편출된 종목이 이제 5종목이잖아요. 네. 그 5종목 중에 가장 눈여겨보는 게 JYP예요. 오. 네, JYP를 가장 눈여겨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뭐 주가적으로 좀 싸졌잖아요. 네. 예전에 뭐 JYP 얘기할 때는 뭐 승승장구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 중간에 또 박진영 씨가 자사주 매입을 또 본인도 또 했고 네. 오너가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또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싸진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매력적이고 엔터주는요 여름부터예요. 예, 엔터주는 여름부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실 이렇게 저렴한 종목들 사놓으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그 5개 종목 중에 저는 JYP를 탑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 이거 엔터주 하니까 생각난 건데 혹시 살인장 난감 보셨어요?
이거 굉장히 넷플릭스도 되게 핫한데 예. 그럼 미디어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항상 이제 장주에 안 자려고 네. 하나의 모니터에다가 예능이나 드라마 틀어놓거든요. 그러다가 왠지 나와 느낌이 맞아 그러면 또 봅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 일단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게임주랑 미디어주를 같이 좀 묶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게 출시일 그리고 이게 실제로 과거에 출시일 때 이게 움직였는지를 좀 미리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한동안은 출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스튜디오나 이런 들이 안 움직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장기로 묻어두기에는 굉장히 좋다. 왜냐면 한국 이 K 컨텐츠의 어떤 성장성이 워낙 또 부각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중장기로 베팅하기 좋은 게 미디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래도 좀 빠른 걸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게임주도 볼만한 게 좀 있는 것 같고 뭐 미디어로 묶긴 좀 그렇지만 엔터로 묶는다고 한다면 네. 게임주 이제 중국 판호 발급도 있기 때문에 요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중국 쪽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게임도 좋고 방금 말씀해 주신 엔터 JYP 진짜 좋습니다. 네. JYP 편입 종목이잖아요. 예상 네.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으니까요. 그 부분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5월에 정기 편입될 종목들에 네. 먼저 사야 된다 이런 선취매가 또 엄청 일어나고 네.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종목군에 대한 매매 전략도 궁금합니다. 아까 다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해주시죠.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군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로 잠깐 올랐어요 반짝. 그래서 지금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월 달에 편입이 될 거로 예상했던 종목들이 지금보다 2달, 3달 전부터 올랐거든요. 꾸준히 올랐습니다. 한번 그 종목들을 종목별로 찾아보시면 아 이렇게 올랐구나라고 해서 좀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모르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평균가가 맞춰 놓으시고요. 이런 종목들을 확인을 아마 못 하셔서 답답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이 공개됐고 이 개인 투자자분들과 전문 투자자들의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이 엄청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만 봐도 편입 예상 종목들이 매일매일 나오거든요. 제가 뭐 하나투자증권이랑은 관련이 없지만 퀀트 쪽에서 굉장히 리포트가 매일매일 네. 나오더라고요. 아침마다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시면 편입 예상 종목 그 확률까지도 색깔로 표시해서 잘 올라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전문성을 띈 전문가가 올려준 자료들을 적극 활용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시간도 줄일 수 있고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혜린 씨가 준비를 하셨잖아요. 네. 준비하면서 본인도 이쪽이 올해 편입 가능성이 있다라는 종목이 혹시 있어요? 저는 네. 사실 엔캠을 좀 많이 엔캠, 봤어요. 전해질. 왜냐면, 네, 예. 2차 전지 예. 언제 올라오나 막 이러니까. 엔캠 쪽. 네, 제 원픽은 엔캠이었는데 혹시 우리 혜리님은 혜리 씨. 저요? 어때요?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드는 거. 이거 아무도 몰라요, 사실 이건. 편하게 가셔도 돼요. 오늘 이슈 나비효과 너무 어렵고요. 네. 그냥 느낌대로 하나 골라본다면 저는 HPSP? 역시 반도체. 그냥 알겠습니다. 이름이 뭔가 별별 기업을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저는 알테오젠. 오, 네. 왜요? 왜냐면 키토르산이 이제 원래 이게 그 정맥 주사였다가 요게 아마 머크사에서 이제 요게 특허가 만료가 돼요. 근데 알테오젠에서 이제 SC 제형으로 피부로 이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기대감 때문에 제가 봐서는 알테오젠이 정말로 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저게 이제 특허 만료되면서 2025년부터 판매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 매출은 이미 그냥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제가 저작권 받아오듯이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알테오젠 전 되게 좋게 보고 최근 주가 흐름도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 얘기했잖아요. 2달 뒤에 어떤 게 오를지 우리가 꼭 한번 요거 기억했다. 아니, 매니저님도 원픽 체크할게요. 뽑으셨어요? 아까 얘기하셨어. 원픽 HPSP. 네. 하나. 리노 2개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호흡이 잘 안 맞네요. 죄송합니다. 20분간. 네. 호흡이 잘 안 맞지만 그래도 오늘 너무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부에서 또 우문현담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혜린 아나운서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